우리나라 그 코로나의 방역은 방역 위주였지 환자를 치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가 메르스는 사망률이 한 20-30%까지 되는 중증 질환이었는데 그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 환자들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소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인데 외래 보는 1차의 그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못 보게 했어요. 환자가 거기에 오면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갇혀 있다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병원으로 그때 이송됐죠. 그러니까 초창기 환자의 진료권은 전혀 방비받지 못했어요. 환자들이 다 그대로 있다가 악화된 이후에 그 치료를 받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가 굉장히 됐고 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익스클루드 됐어요. 이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초창기 6개월 정도는 저는 억셉터블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이 병을. 사망률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랬으니까.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재조정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사례와 연구 논문과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재정립하여서 환자들이 초창기에 치료받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무조건 격리만 시키는 바람에 환자의 치료권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의사들의 치료권도 하나도 다 무시당했죠.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백신을 아까 천은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주 투 더 포인트한데 다 일반 외래에 막 좀 비전문가들이 백신을 하게 주고 전문가들은 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백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환자한테. 그래서 오늘도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예요. 백신을 안 맞았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면역이 저하됐다고 일반 비전문가 의사들이 백신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군들이 백신도 못 맞고 치료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의료의 분리 시스템. 그리고 뭐 김윤 교수님이 주로 공적 병원에서만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사적 병원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일반 사립대학병원의 일부 지정된 병원 외에는 치료를 할 수 없게 했어요. 모든 환자를 공공병원으로 전부 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안 한 게 아니라 치료를 못 한 것이고 우리의 의료 체계가 치료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환자가 오면 그 병원을 클로즈 해버렸죠. 환자를 치료하게 해줘야 되는데 클로즈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병원들에서 환자를 볼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료 시스템 따로 돌아가고 코로나 의료는 따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 동의하시죠? 소아과하고 이비인후과가 엄청 망했어요. 개원가들이. 근데 이비인후과랑 소아과가요. 호흡기 질환 보는 과예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호흡기 질환을 보는 1차 의료인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작년에. 왜냐? 환자를 못 보게 하니까. 말씀대로 사립병원들 그다음 대학병원들에서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일부 중환자들을 주로 본 거지 초창기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안 이루어졌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서울시 우리가 위원회에서 외래를 활성화하자라는 거를 계속 모토로 해가지고 외래병원을 오픈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12월이에요. 그 동안은 초창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생활치료센터에 박혀 있던가 아니면 공공의료 입원 운이 좋아서 입원한 사람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이용했던 거죠. 네.